파생상품을 해본다 그러면 야 뭐든지 해보는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당장 사보면 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무책임한 것 같고요. 네. 파생상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생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뭐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줄 네. 수 있는 가장 기본 것은 이제 선물과 옵션인데 네. 예, 두 가지 오해 어렵다 어렵지 않다 네.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네. 착각이라는 건데 네. 제가 이제 거기다 또 조금 네.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예, 좋습니다. 예. 시청자 입장에서 예, 예. 반론을 좀 해보면 네. 그렇게 어렵고 위험하지 않다면 네. 파생 투자에서 그래 적어도 네. 손실을 본 사람도 있고 이익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많은 사람이 파생해서 행복해서 돈을 벌었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파생 상품하면 손실을 봤다는 우리가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듣거든요. 그거는 네. 이야기를 잘못 들은 저는 두 가지가 섞여는 어떻게 있다고 되는 생각해요. 거예요? 일단은 그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예. 돈을 벌었다고 잘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보통 터진 사람들이 네. 100번 터지다가 2번 벌면 그거 네. 갖고 자랑을 하는 것이지 예. 트레이더들 중에도 이런 애들 있어요. 음. 트레이더 뽑아놓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경험 있는 트레이더들은 누가 신경 써요. 이게 오늘 하고 끝날 일이 아닌데 30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걔가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요. 화장실 옆에서 그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네. 어저께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에 샀다. 제가 청소하시는 분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분은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듣고 있을 뿐이에요. 음. 그렇게 사람은 말을 하기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만 경험이 많은 고수들은 말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잘 믿을 수 없다고요. 네. 두 번째는 일부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 위험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더 반론이 제가 없어요. 야 근데 사람이 내가 100만 원 있는데 그냥 삼성전자 100만 원 사갖고 더 이상 살 거 없으면 내려가도 그만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선물로 사가지고 5만 원밖에 안 사고 95만 원이 지금 내 손에 있는데 내려가면 울타기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내가 망한 거야. 내가 95만 원 어떤 놈이 뺏어갔으면 안 할 텐데 그 선물이라는 놈들이 5만 원밖에 안 가졌기 때문에 터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조건 에이 바보야. 네가 바보지. 이렇게만 치부하기는 좀 어렵다. 이해는 됩니다. 네네. 이해는 되지만 예. 결국에는 위험 관리의 문제이지 상품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동의해요. 네. 위험 관리 못하는 사람은 파생 상품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파생 상품이 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그 위험 관리가 더 중요한 분야이죠, 이쪽이 그죠? 그렇죠. 네. 예.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행 가서 단체 여행을 가게 되면 기본적인 룰이 쫓아 있으니까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네. 위험 지역도 들어갈 거예요, 그죠? 네. 다 버스로 이동하고 네. 안전 지역만 네. 가겠지만 개인 여행을 가다 보면 배낭여행을 가다 보면 위험한 곳을 만날 수도 있고 현지에서 볼병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요. 예. 훨씬 더 예.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걸 보고 네. 체험할 수 있잖아요. 저도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 투자가보다 개인 투자가 더 어려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에서 일을 하면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주문을 넣을 수도 없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개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펀드 매니저에 내가 오퍼레이션 헤드에 리스크 매니저에 다 있잖아요. 예. 내가 리스크 매니저니까 리밋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꽝꽝 마음속으로 시장이 틀렸어. 나는 항상 맞아. 저런 바보들이 어딨어. 그래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제가 뭐 같은 얘기를 또 하지만 파생 상품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또 화제를 전환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파생에 대한 오해를 일단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해봤니? 안 해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네. 다들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카더라.
네. 신문 기사에 났더라 네. 이런 건데 실제로 어렵지 않다는 거 혹은 위험 관리를 잘하면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개인 투자인은 방송 보시는 분이 다 네. 개인 투자자니까 대표님이 지금 네. 이제 그 IB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선물과 옵션을 활용해서 네. 네,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이제 기존 주식 현물과 함께 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여러 가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파생상품을 해본다 그러면 야 뭐든지 해보는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당장 사보면 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무책임한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이나 옵션이 다 기초 상품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측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옵션 가격도 그래요.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전체적인 이해를 좀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엄청난 상품이 나온 것 같아. 그래도 사실 겁나지 않아요. 나 저거 갖다 놓고 쪼개보면 뭔지 내가 알 것 같아. 근데 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나는 쪼갤 줄 알아. 그렇죠. 그리고 네. 두 번째 나는 이거의 메커니즘을 알아. 그러면 이 메커니즘과 쪼개는 게 엄청난 수학적 무슨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개념이거든요. 아까 제가 선물의 개념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냥 예측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것이고 야 현물하고 이거 들고 가면 어떻게 돼? 네. 뭐 빌리면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컨셉을 먼저 배우고 제가 볼 때 진짜 며칠 안 걸려요. 이거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을 보고 그러면 이거 현물하는 것보다 선물하는 게 좀 유리한 점이 있네. 그리고 또 그 파생상품의 상품의 효율성에 따라서 야 이 상품은 좀 말 안 되네. 오히려 더 손해네. 내가 이거 하느니 차라리 현물을 하지 하고 본인이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또 피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시작은 아주 기본기 어렵지 않으니까 거기서 한번 뭐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두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생을 할 때 시장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달라는 기본 전제예요. 네. 시장에 관한 상품이 더 유리하냐 아니면 요즘엔 개별 주식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인덱스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개별 주식 지금 선물 옵션 다 있죠. 우리도 이제 전 종목은 아니지만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점은 시장이 사실 어떻게 갈지는 예를 들면 잘 모르겠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나는 한국의 대표 주식으로 믿는다. 오를 방향을 하고 본다고 하면 개별 주식을 쪽 상품을 하는 게 더 좋나? 의문인가요? 예, 아니요. 그거는 제가 좀 비교적 강한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생 상품이 현물보다 좋은 이유는 효율적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효율적인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뭐가 됐든 간에 어떤 파생 상품을 제가 샀어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출근을 하든 뭐 개인 투자 가면 아침에 스크린을 켰어요. 그러면 제가 그 복잡한 파생 상품의 가격을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 알거든요. 현물이 움직이면 얘는 움직이니까. 그 로직을 아니까. 예, 로직을 아니까. 물론 딱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는 내가 지금 팔으려고 마음 먹을 때의 문제지 나는 지금 오늘 팔 생각은 없어. 삼성전자 난 10만 원 가야 팔 거야. 이러는데 8만 원 뭐 이렇게 5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걸 뭐하러 봐요? 요거를 봐야죠. 얘가 움직여야 얘가 가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를 거래한 이유는 얘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질문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에 국내 현물이 있고 국내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저 잘 몰라요. 그런데 삼성전자 선물이 지금 국내 현물보다 더 리퀴드해요?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괜히 만드는 거지. 이거는 효율적인 파생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생 상품을 네, 만들지만 네. 사람들이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건 처음부터 잘못 만든 거예요. 그거는 파생 상품이지만 내가 트레이딩할 종목은 아니에요. 내가 현물을 하면 되는데 네네네. 왜 바보 같은 파생 상품을 해요? 좋은 파생 상품을 답을 해야지. 찾았습니다. 다 네. 말씀하시기 전에 결국은 아까 네. 말씀하신 파생을 만든 그 목적, 네. 투자의 효율성과 기회가 더 있으냐?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굳이 시장이냐 어떤 주식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예, 그리고 예. 효율적인 시장이냐를 네. 판단하는 좋은 제일 쉽고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네. 거래량. 거래겠죠. 예.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이 많은 게 네. 무조건 효율적인 시장이에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말로만 뭐 박사님하고 저하고 네. 아 제가 더 축구 잘해요, 제가 더 축구 잘해요 이런 게 네. 아니고요. 맞아요.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돈을 내는데 올라갈 것 같은데 팔고 내려갈 것 같은데 자기 돈 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효율적인 시장을 골라야 되는데 효율적인 상품을 고를 때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거래량. 저는 ETF 볼 때요. 네네. 막 사람들이 야 삼성이 좋아, 현대가 좋아 막 하는데 상품이 많으니까. 또 그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 거래량 순으로 쭉 때려주세요. 그냥 거래량 제일 위에 거 때리면 되는데. 맞아요. 예. 그 종목 구성은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리고 네, 수수료도 비슷하고. 예. 그거 제대로 못하면 어떤 바보가 그걸 거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시장은 말은 제가 말 되게 멋있게 한 것 같지만 네네. 엄청 쉬워요. 예, 거래가 풍부한. 거래가 풍부하고 네. 리퀴드한 시장. 음. 예,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고 음. 시장의 가격을 움직임을 쉽게 이해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현물이냐 예. 파생 상품이냐를 비교를 해서 더 효율적인 놈을 골라가지고 내가 하면 된다. 그런데 파생 상품이라고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바보 파생 상품을 손을 대는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우리가. 예, 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그 다양한 파생 상품이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건 선물과 옵션 정도인데 네. 선물 뭐 꽤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선물 시장과 현물의 관계도 하는데 뭐 옵션이라고요. 이러면 이제 이거는 좀 더 넘어가기가 허들이 어려워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옵션은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선물과 네. 달리 네. 그거는 뭐 이 정도 좀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다. 조금 취향인 것 같아요. 취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이거 오를 거는 같은데 어디까지는 안 갈 것 같아. 뭐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올라 내려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오르기는 같은데 많이는 안 올라. 근데 내리면 많이 내려. 그다음에 얘는 오르면 조금 오르지만 한 번 오르면 많이 올라. 얘는 올라도 조금 오르고 질질 할 거야. 이렇게 복잡한 생각하는 거 좋아하시는 사람들 네, 있죠? 네. 옵션 딱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쪽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선물이나 현물만 하면 방향을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야 올라 내려. 모르죠. 답은 간단하지만 답은 한마디로 몰라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네. 오르면 빨리 오르고 네.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릴 것 같아. 다양한 생각이 있잖아요. 물론 그 생각이 맞아야 돼요. 그 생각이 틀리면 어차피 틀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해볼만 하죠. 예. 그 주변에서 옵션 이렇게 좀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콜은 잘 안 하고 풋을 그렇게 그냥 약간 그런 기회는 적지만 가능성 높게 풋을 하시는데 그런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선호의 문제죠. 네. 자 오늘 시장이 다 빠질 것 같다고 얘기하면 네. 그럼 벌써 빠졌지 왜 내일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콜하고 풋의 가격은 같아야 되는데요. 네. 가끔 이제 뭐 풋이 좀 거래가 돼가지고 풋 가격이 좀 비싸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네. 뭐 풋이 항상 더 비싸거나 네. 나는 풋을 자꾸 좋아하시는 분은 시장을 기본적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또 그냥 생으로 안 팔고 옵션을 생각하시는 걸로 볼 때는 뭔가 자신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거는 그 생각의 흐름이 생각의 세트가 맞아야지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세트를 만드는 게 홀짝 하는 거 싫으니까 나는 의친인 싸움 한 3개 중에 하고 싶어.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옵션 생각할 필요 있죠. 그리고 네. 옵션의 가격은 뭐 조금 잘난 척을 하면 네.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거든요. 난 리니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더 재밌어요. 아 그래? 100만 원까지는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1000만 원까지는 쉽게 딸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걸려들기만 하면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성향의 문제네요. 옵션은 진짜 네. 취향이고 네. 그리고 한번 빠져들면 뭐 옵션 하는 사람은 옵션만 하더라고요. 네. 요즘 그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제로 DT. 네, 네. 그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많이 나는 거. DT라면 데이 투 익스파이어인데 그게 원래는 옵션 데스크에 트레이딩 가면은 옵션을 거래하니까 야 옵션에 대해서 성격이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DT예요. 만기가 며칠 남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뭐 90일, 1000일 이렇게 써 있는데 빵 써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만기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옵션을 샀다가 옵션을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사놓고 오늘 저녁까지 한번 볼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났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단기 매매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저는 뭐 옵션이 나쁘다, DT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저는 전부 다 죄송합니다만 다 불씨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투자가가 원해서 하는 거는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말로만 하는 거 아니고 자기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누가 말려요? 말릴 필요도 없고 또 그분들이 맞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돈을 벌고 못 버는 거는 그분의 생각이 애초에 맞았느냐. 거기에 있는 거니까 예. 상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생각이 중요한 거를 실행으로 옮길 때는 바보 같은 상품이 하지 말고 효율적인 상품이 해야 되고 그 효율적인 상품이 꼭 현물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물일 때도 있지만 그것만 현물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그럴 때 현물만 보고 있다면 내가 장기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도 저는 거의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 파생뿐만 아니라 투자의 그 다양화를 꾀해야 된다, 그죠?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파생 상품인데 어렵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그렇다고 굉장히 쉽게 요 시간 듣고 이해된 건 아닙니다. 그만큼 네, 예, 시간은 좀 걸리죠. 네, 그러니까 시간은 네, 걸리는데 네. 조금 저는 그 막 너무 잘난 척하는 쪽으로 이렇게 막 화려하게 보지 말고 그냥 백투 베이직으로 야 선물의 가격은 뭐가 맞아? 옵션의 가격은 이론적으로는 뭘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자세 그렇게 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배운다. 네,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다고 하셨으나 한 번 들어서 사실 쉽지는 않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래 이 IB 트레이드 현장에서 계시면서 있었던 것들을 뭐 겁주려고 하시겠어요? 나는 돈 벌었는데 하시겠어요? 정말 알려주고 싶으니까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있습니다. 예, 그걸 예, 저희가 알고 예. 아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다양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네. 우리의 투자의 그 키가 조금 더 잘하길 원한다면 네. 이런 거를 봐야겠구나, 공부해야겠구나. 네. 오늘 뭐 그 정도만 돼도 그죠? 예. 충분한 시간이 아직 근데 그게 네. 사실 그 정도가 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제가 약간 좀 잘난 척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난 척 하신 것도 없는데 그나마도 또 이제 또 겸손 모드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예, 오늘 김준성 대표님과 투자에 관한 물론 뭐 내일이나 이번 주에 급등할 종목이나 목표가를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저희가. 그러나 네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아시는 네, 분들에게는 예. 보약 같은 얘기가 오늘 예. 됐습니다. 오늘 대화하면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성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